그런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이주 노동자 140만 시대. 제조, 건설, 농업까지 이제 이주 노동자는 우리 산업을 떠받치는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기업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고 뭐 사람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산업은 무너진다. 그러나 한국인보다 3배나 높은 산재 사망률, 열악한 노동 환경, 끊이지 않는 인권 유린 논란까지 이주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그 절규를 막으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양한 그 자본의 착취. 가난한 나라에 살고 우리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현재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게 우리가 5, 60년에 독일 가서 사는 거 똑같다는 거죠. 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도 여기까지 성공한 것이야 라는 생각이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이웃이자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짚어봅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부추, 버스, 네, 부채, 부채, 진지한 얼굴로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어보고 대파, 쪽파 대파. 자주 보는 채소 이름도 익혀봅니다.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일이 바빠 제대로 공부할 기회가 없던 이주 노동자들이 매주 여기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지금은 컨설업 하고 있어요. 아, 네. 컨설장. 일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네, 쉬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와요. 공부방 옆에는 작은 사무실이 있는데요. 할로. 예. 그 노동자가 결국 저희 쉼터 노동자 여성 쉼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환자가. 예. 할로. 스타. 과타사이 냥능젠. 갑자기 능숙하게 캄보디아어를 구사하는 이분. 엘로 그냥 껍복다 했죠. 뭐.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는 단체의 김희찬 대표입니다. 예. 오케이. 예. 준비야.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예. 저기 노동자들 중에 여성 노동자 중에 예. 신장 환자가 한 분이 있어서. 네. 행정 절차나 소송 등 상황이 절박한 이주 노동자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나라 말까지 익히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2년 일하고 진정을 냈고 또 진급을 받았으면 받으시죠? 네. 또 그야말로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네. 아이소 띡띡빠. 같은 층에서는 당장 지낼 곳 없는 이들이 잠시 머물며 숙식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원래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 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던 커뮤니티였는데요. 임금을 못 받았다. 잘 곳이 없어졌다. 고용주가 뭐라고 하고 계속 화를 내고 학대를 하는데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도망온 노동자들이 굉장히 오기 시작했어요. 많이. 단체가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났고 그 사이 이주 노동자 수는 더욱 늘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여전히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물어봐요. 서류. 가장 두려운 건 비자 박탈이에요. 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터무니없는 노동조건으로 이제 부려먹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항의를 하면 당장 나가서 어디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나한테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주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돼요.
숨진 채 발견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주 노동자들을 억류하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을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이주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는 225건,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렵다는 걸 감안하면 이마저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못 옮겨버리면 사장님과 동료들 사이도 서먹서먹해지고 더 큰 피해를 당할 위험에 처해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못 가니까 여기서 그냥 약간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처음부터 노동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이 되기가 어렵고 소극적으로 참아야지. 그런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권리를 인정받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금속 공장에서 일했던 미셸 씨는 사장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주 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일도 안 주고 월급도 없었지만 미셸 씨는 다른 회사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고용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부사업장 마음에 안 들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장이 부당한 대우를 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그만두고 다른 데 갈 수는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강제로 거기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지금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제도, 법 제도들이 그런 인권 침해, 그런 노동권 침해들이 그런 가혹행위 벌어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कोरियामा यो कम्पनी परिवर्तन स्वेच्छाले कम्पनी परिवर्तन गर्न नपाउने सिस्टम एकदम गलत भएको छ। यो खराब कम्पनीहरू, खराब साहबहरूको कारणले गर्दा म मात्र नभएर यहाँ धेरै विदेशी कामदारहरूले एकदमै धेरै दुःख भोगिराख्नु भएको छ। त्यसैले यो सिस्टम चाहिँ परिवर्तन गरिदिनु हुन अनुरोध गर्दछु।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이주 노동자 취업이 허용된 건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때 이제 산업연수생이다 보니까 근로자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로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임금이라든지 그 근로기준법상 또는 노동법상 근로자야만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보호를 못 받은 거죠. 당시에도 열악한 노동 환경, 인권 침해 문제 등이 불거졌는데요. 그러던 2004년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 이들의 노동성을 인정하고 고용 기간을 보장하는 고용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당할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은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허가된 사업장에서 허가된 인력만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칭 자체가 고용 허가제예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는 3년 동안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사업장 변경, 연장 모두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통과 숙련에 시간이 걸리는 탓에 사업장을 자주 옮기면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사업주들은 좀 오래 근무해서 숙련도를 높였으면 좋겠고 그래야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똑같은 최저임금이면 조금 편한 사업장을 가서 일을 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500개사 정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약 68%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위한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 고용을 하는 쪽에만 유리하게 설계된 이 제도는 이주 노동자를 단지 허가된 인력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반복되는 인권 침해가 단발성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쁜 사장님은 이걸 악용하는 거죠. 어차피 너는 이탈 못하니까 내가 욕을 해도
아니면 임금을 좀 덜 줘도 아니면 뭐 노후된 기계로 산재당할 위험이 있어도 어차피 이탈을 못하니까 이제 이런 꾀를 부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종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탈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가 추산한 미등록 이주 노동자 39만 명까지 감안하면 모두 140만 명 수준. 우리나라 노동인구의 4에서 5%에 해당합니다.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제도와 정책 변화가 더딘 이유. 어쩌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 다 가져가는 이방인이라는 우리의 인식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통념을 거스르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지출 내역을 알아봤더니 본국으로 송금하는 돈보다 한국에 거주하며 소비하는 생활비가 2배가량으로 많았던 겁니다. 외국인이 내는 근로종합소득세는 연간 1조 6,680억 원에 달하고요. 지자체 중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은 전체 인구 5명 중 1명꼴로 외국인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서 외국인은 소비 주체이자 지역의 존립까지 좌우하는 필수 구성원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이 주는 돈을 외국으로 보내는 존재다라는 생각만 했지만 사실은 소비 기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주말에 읍내에 나가는 택시 고객들의 상당수는 다 그 동네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지역 산업에서 일을 해서 기여하는 역할 말고 소비를 해서 기여하는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처우 개선, 이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경남 거창의 한 딸기 농가. 딸기의 어린 모를 키우는 육묘 작업이 한창입니다. 재배지로 옮겨 심는 아주 심기를 앞두고 긴 가지를 잘라내주는데요. 너무 기니까 정시가 힘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 밑에서 하기 좋게 하고 이렇게. 일이 많은 농번기. 오늘은 이주 노동자 3명이 일손을 도우러 왔습니다. 농가에서는 이제 이주 노동자 없이 농사를 짓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아이고 한국인 일꾼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 없고 하면은 새벽 3시 일 나가고 1년 해봤거든요. 일 나가고 저녁 7시까지 하고 저녁 먹고 자면은 또 3시 일 나야 되니까 그걸 1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돼요. 정부는 지난 2015년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내 지자체가 직접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5개월에서 최장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해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작업복 차림의 근로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눈에 띄는데요. Para uminom ng tubig, maglanghap ng fresh air. 거창군과 협약을 맺은 필리핀 프라시에서 파견 나온 현지 공무원입니다. I came here as a representative to ensure our workers' safety and well-being while working here in the foreign country. And then I serve as a communicator between Gochang Municipality and the workers. 근로자를 파견한 본국에서 굳이 공무원까지 여기로 보낸 이유는 뭘까요? 계절 근로자 도입 초기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로 농가에 비상이 걸리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브로커가 개입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년 전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왔던 제시카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I have a broker. My salary to broker, I receive half of my salary. Then I have no access, direct access to my salary.
불법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자 그 피해는 계절 근로자뿐 아니라 농장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에 거창군은 지난 2023년부터 농촌일손 전담팀을 만들어 계절 근로자들이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요. 인력들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브로커가 손아귀에 쥐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브로커한테 의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정부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죠.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브로커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에서 브로커를 완전히 차단하는 조건으로 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브로커가 사라지고 임금을 온전히 받게 되자 거창군에 오고 싶어하는 계절근로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지난해 무단 이탈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요. 계절 근로자들의 고충을 파악하고 소통을 돕기 위해 현지 공무원을 파견받고 통역사도 별도로 고용했습니다. 어느 소통, 농장에 어느 소통이 잘 안 될 때 한 분씩 나와가지고 말을 해주고 한다 한 게 이분. 통역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러면? 아, 일꾼이 아니에요. I receive a full salary for a tuition of my brother and for my family expenses. 계절 근로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자 한숨을 돌리게 된 건 일손이 절실한 농장주들입니다. 부부는 계절 근로자들 덕분에 하우스를 5동까지 늘릴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들 여기 새끼 보면요, 진짜 일 잘합니다. 숙련 기간이 조금 걸리지만은 주인이 설명을 잘 해갖고 잘 시키면은 처음부터 욕심내면 많이 못 따라오고 차근 가르치면 잘합니다. 그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한국 외국인 학대하고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식아, 밥 먹자. 자, 어서 와. 제인, 밥 먹자. 마리꼬리. 밥 먹고 해. 다 이름 부르시나요? 이름도 아시나요? 아니, 이름 알고 시켜야죠. 일 시키면은. 오면은 통성명 먼저 하잖아, 예. 아, 그래요? 예. 오늘 오신 분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면? 마이클린, 제시카, 제인. 아, 이렇게. 예. 힘든 농사일이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대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진 부부와 계절 근로자들. 일손도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I want to come back again and again here in Korea. 이번에는 좀 특별한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 경남 남해로 가봅니다. 옹기종기 모인 주황색 지붕과 하얀 외벽이 이국적 풍경을 자아내는데요. 여긴 과거 독일로 파견됐다 귀국한 광부, 간호사들의 한국 정착을 위해 조성된 독일 마을입니다. 하독 근로자로 독일에서 만나 가정을 꾸린 신병윤, 서원숙 부부도 20년 전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 바바라 성당 그 피로연 실 아냐? 피로연. 여기는 우리 대모 독일 분. 이거 친구들. 이거 우리 동기들. 동기들 중에 독일 간 동기들. 1971년 군대를 갓 제대한 신병윤 씨는 광산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는데요. 그런 그가 먼 타국의 광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50년, 60년 전에는 일할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때 국민소득 100% 될까 말까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일할 자리가 없어요. 도대체 공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과 협정을 맺고 광부와 간호사 2만여 명을 파견했는데요. 당시 서독은 나인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큰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노동력이 부족했고 우리나라는 실업 문제 해소와 외화 획득이 절실했습니다. 광산에 닿으면 모르죠.
여기를 안 해봤어요. 여기도 안 해봤고 아이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3년 계약 돈 200원 벌 수 있다. 이거 하나 보고 간 거지 그냥. 일명만 서울광부라 그래 이걸.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꿈 하나로 처음 밟은 타국 땅. 신병윤 씨는 독일 탄광에 들어가던 첫날의 기억, 그날의 공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강길을 타는데 한 1000m 내려가요. 딱 내리고 문이 딱 열리는데 숨이 꽉 막혀요. 더운 바람과 확 몰아치면서 그 탄 먼지 그리고 주변의 그 소음 이거 한꺼번에 같이 마시는데 뭐 입도 벌릴 수도 없고. 힘들게 번 돈은 대부분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1960년대 파독 근로자의 송금액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2% 수준, 그야말로 외화벌이의 주역이었는데요. 하지만 독일 현지에서 그들의 생활은 곤궁했습니다. 술집에 나와서 이 술 먹는 이런 거는요, 나는 20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과도 이쁜 사과는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못생긴 거 이렇게 봉투에 싸게 1마르크 이렇게 봉투에 있는 거 싼 거 그것만 사 먹었지 거기서 낱개로 그 좋게 생긴 거 잘생긴 사과 한 번 안 먹고 살았어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고된 노동. 그래도 부부가 독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독일에 가서 난 너무 놀란 게 정말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는 거 똑같이. 내가 말을 못 알아들여서 그게 불편해서 그렇지 처음에 가서는 그렇지 않고는 뭐 외국인이라고 차별하고 뭐 월급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그런 나라가 없다고 정말. 해외로 인력을 수출하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해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부부. 이주 노동자를 마주칠 때마다 수십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느낀답니다. 저번에 그 뭐야 지게차에다가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정말 그거 보고 난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 현재 그 사람들 살고 있는 게 우리가 5, 60년에 독일 가서 사는 거 똑같다는 거죠. 특히 나는 외국 사람들 보면 더 잘해주고 더 친절하게 뭐 말이라도 해주고 싶고 그래. 나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옛날 내 생각이 나는 거야. 버스. 고용 허가제 20년.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 침해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인데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그래 다 나가라. 왜 한국에 일하냐 인권 침해 당하면서. 그 사람들은 떠나면 돼요. 그리고 일본 가고 대만 가면 돼요. 다른 나라 가면 돼요. 우리가 그냥 이분들한테 시혜적인 일자리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절실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모셔온 거면 그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거는 너무 맞는 게 아닌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 우리의 필요만 생각하는 노동 정책보다 함께하는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허용을 하면 외국인들이 다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니란 생각이에요. 이제 안 올 거예요. 한국에 가면 살만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그 인력을 원한다면 더 이상 한국으로 오는 노동자들이 없거나 또는 한국에서 원하는 수준이 아닌 노동자들만 한국에 찾아오게 되겠죠. 지금이라도 빨리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어떤 식으로 이주민들과 장기적으로 같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뭐라고요?